이현아, 나 아버지 장례 다 마치고 지금 집에 도착했어. 진짜 수고 많았어, 오빠.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 어여 쉬어. 오늘 자기 경찰 공무원 합격자 발표 날이잖아. 발표 났지? 어떻게 됐어? 오빠 상황도 심란하고 한데 기억하고 있었구나. 다행히 합격했어. 정말? 정말 축하해, 이현아. 오전에 발표 났을 텐데 바로 알려주지 그랬어. 장례 치르고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여튼 합격해서 다행이야.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셔. 아버님도 경찰이시니 더욱 기뻐하시겠다. 우리 엄마는 아까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실신하셔서 병원으로 가셨어. 뭐? 어머님이 실신하셨어? 오빠가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모가 엄마 곁에 잠깐 있어주셔서. 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짐 싸서 엄마한테 바로 가야지. 왜 갑자기 실신까지 하신 거야? 아버님 돌아가신 슬픔이 너무 크셨나?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부도 처리되면서 지금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서 나나 엄마나 대출 왕창 받고 친척들한테 빌려도 액수가 좀 모자라네. 오빠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어머님이 쓰러지실만 하지. 집만큼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모자란 돈이 얼마야, 오빠? 크진 않은데 한 5천만 원. 오빠, 그거 내가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게. 나도 취준생이어서 모아놓은 돈이 딱히 없네.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친척 어른들한테 더 빌려볼게.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어도 가족들이 알뜰하게 모으는 스타일이라 그 정도는 있을 거야. 계좌 나한테 알려주고 조금만 기다려봐. 고마워, 이현아. 정말 너밖에 없다. 이 일 수습되면 우리 계획대로 얼른 결혼하자. 우리 집이 무너지긴 했지만 나도 초등학교 교사고 너도 경찰관이고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니 열심히 모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 오빠. 언젠간 결혼해야지. 근데 우리 아직 20대니까 천천히 생각하자고. 얼른 챙겨서 어머님 입원하신 병원에나 가봐. 알았어. 정말 고마워, 이현아. 사랑해. 5년 후. 이은호야, 학교 수업 마치고 오면서 전주 롯데백화점 들러서 명란젓 좀 사오거라. 요즘 입맛이 더 없어서 짭조름한 반찬 좀 갖춰놔야겠다. 네, 엄마. 근데 엊그저께 홈쇼핑으로 보리굴비 잔뜩 시키셨잖아요. 그거 아직 많이 남았던데. 어떻게 한 가지 반찬만 계속 먹니? 엄마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깝니? 네 아빠 사업 잘 나갈 땐 전속 요리사가 매일 이것저것 다르게 해줬었잖니. 그때 습관이 남아있어서 난 한 가지 반찬 이틀 연속 못 먹겠다. 네, 엄마. 근데 동네 반찬 가게에서 사가면 안 될까요? 백화점 젓갈은 가격이 2배가 넘어서요. 너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쪼잔하게 굴래? 안 그래도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든데 진짜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아니요, 엄마. 죄송해요. 롯데백화점 들러서 사갈게요. 엄마, 근데 전에 하시던 공인중개사 공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엄마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셔서 하나 차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거 공부하려니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더구나. 그까지 자격증 없어도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 뺨치니까 걱정 마라. 내 부동산 투자로 옛날의 영광 되찾을 테니 두고 보라고. 엄마, 말 나온 김에 저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 누구랑? 너 결혼하면 내 용돈은 누가 주니? 이 나이에 어디 나가서 돈 벌기도 그렇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여자친구 이현이요. 저희 벌써 7년째 사귀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경매로 넘어갈 뻔한 거 마지막에 5천만 원 이현이 부모님이 빌려주신 거잖아요. 걔랑 걔네 부모님이 뭐 한다 그랬지? 돈 좀 있는 집안이라 그랬나? 이현이네 아버지 경찰관이시고 이현이도 경찰 공무원이에요.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때 빌린 5천은 지금도 조금씩 갚고 있고요. 경찰? 여자가 경찰이라고? 야, 그리고 연인 사이에 5천만 원 그냥 줄 수도 있지. 뭘 갚고 그러니 째째하게. 하긴 돈 없는 집안이면 5천만 원이 큰 돈이겠구나. 당연히 갚아야죠. 근데 저희 둘만 살아도 제 교사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아서 여자친구한테 5천 갚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라. 그런 깝깝한 집안에 장가가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맨날 범죄자나 만나는 경찰이 뭐가 좋냐? 보나마나 기 센 여자애일 텐데. 엄만 지금 네 결혼 반대다. 돈 많은 여자랑 한 40대나 결혼해. 엄마, 저희 7년이나 사귀었는데 사소한 이유로 헤어질 수 없어요. 결혼해도 엄마 용돈이랑 생활비 다 드리고 잘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내내 하던 착한 아들은 어디 가고 꼴랑 못 사는 여자애한테 목매어서 엄마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거냐? 엄마,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형편이 더 안 좋잖아요, 지금. 지금이야 그렇지. 내가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낸다니까 곧. 니네 아빠 잘 나갈 땐 우리가 전주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너 이현인지 뭔지 걔 전화번호나 줘봐. 엄마가 어른으로서 대화를 한번 해볼 테니. 최이현 양 전화번호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가요? 나 윤호 엄마예요. 할 말이 좀 있어서 연락했어요. 어머,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윤호가 대같이 못 사는 여자랑 결혼하기 싫대요. 네? 윤호 씨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저한텐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윤호랑 나는 완체 럭셔리하게 살던 사람들이라 돈 좀 있는 집안 딸이랑 잘 맞아요. 댁 같은 공무원 집안, 특히나 경찰 부류랑은 어울리지 않으니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아,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어머님, 윤호 씨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들이랑 얘기할 것 없어요. 걘 내 말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착한 애예요. 괜히 착한 애 구슬려 결혼해서 우리 아들 클래스 낮추려고 하지 말고 이쯤에서 갈라서는 게 나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윤호 아빠 사업이 부도나고 어렵게 됐지만 애초에 급이 다른데 무슨 결혼인가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사는 법이에요. 윤호 씨랑 얘기해보고 결정할게요. 지금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5년 전에 5천 협조해 준 건 고마워요.
연인 사이에 5천 정도는 정으로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정 바란다면 나중에 갚을 테니 그걸로 몰고 늘어질 생각일랑 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원하는 답변 기다릴게요. 오빠, 돈 많은 여자가 좋다고 그랬어? 난 평범해서 결혼하기 싫다고?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엄마가 이현이 전화번호 물어보시던데 그런 거짓말을 하셨단 말이야? 절대 아니야. 안 그래도 엄마한테 우리 결혼 얘기 꺼냈었는데 엄만 내가 결혼하면 본인 생활비 안 드릴까 봐 내 결혼을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 어머님 연세가 아직 젊으신 편인데 쉬운 일이라도 구하시면 안 되나? 우리 엄만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금수저인 아빠한테 시집 와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 내가 다 챙겨야 해. 어쩔 땐 우리 엄마가 참 안쓰러워. 지금은 그 재산이 다 없어졌으니 평범한 삶에 적응하실 때도 됐는데 아직도 그 세계에 빠져 사시는 것 같아. 그나저나 이렇게까지 결혼 반대하셔서 어떡해? 우리 엄마 발언은 미안해. 엄만 내가 잘 설득해 볼 테니 일단 이현이네 가족들에게 말씀드려봐. 결혼 얘기. 우리 집안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스타일이라 아마 큰 반대는 없을 거야. 1년 후. 예, 윤호야, 며느리야. 쌍둥이들은 젖 잘 먹고 있냐? 네, 어머님. 지금 아기들 둘 다 낮잠 자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사고 쳐서 낳은 딸 쌍둥이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정식 며느리가 됐으니 할 도리는 하라고 연락했다. 엄마, 무슨 일 있나요? 네가 내 용돈을 안 보냈길래 이렇게 톡 보내는 거지. 돈 안 보낸다는 건 나보고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냐? 엄마 깜빡했네요. 지금 당장 계좌로 붙일게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아기들도 태어났고 이현이가 육아휴직 상태라 수입이 줄어서요. 150만 원으로 줄여도 될까요, 엄마? 뭐? 100만 원이나 줄여? 250 가지고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는데.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너 지금 내 목숨줄을 자르겠다는 거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좀 빠듯해서요. 오냐, 네가 서방한테 시킨 거지? 아주 가난한 며느리 들였더니 이런 사달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얼른 복직해서 돈을 벌란 말이다. 어머님, 저 이제 갓 출산했어요. 경찰 공무원은 육아휴직 3년이나 주어지는데 최소한 1년은 아기들 키우고 복직해야죠. 뭐? 1년? 그럼 1년간이나 나보고 250 가지고 살으라는 거냐? 네, 참, 윤호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파출부 비용으로만 250 넘게 나갔는데. 그래, 좋다. 그럼 내 100번 양보해서 앞으로 250씩 받을 테니 이번 유럽 여행 비용만 좀 대다오. 유럽 여행이요? 엄마, 지난해 미국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이게 여행 모임이라 나만 빠질 수가 없다. 다들 3번 해외 나갈 때 난 한 번만 가는 거야. 갱년기 우울증이니 콧바람이라도 쐬어줘야 내가 살겠으니 어쩌겠니. 가야지. 유럽 여행 경비가 어느 정도인데요, 어머니? 이코노믹으로 아주 싸게 가서 한 750 든다더라. 계좌로 이번 주까지 천천히 쏴줘. 750을요? 저희 생활비 하려고 남겨놓은 돈인데. 이윤호 월급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들어올 거 아니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계좌로 쏘고 톡 보내라. 나 이번 여행 안 가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 요즘 호흡도 안 좋고 여기저기 쑤시고 해외를 좀 나가줘야 나을 것 같다. 엄마, 몸 많이 안 좋아요? 그럼 이번에 유럽 다녀와서 힐링 좀 하세요. 내일까지 750 계좌로 넣을게요. 8개월 후. 자기야, 애들은 낮잠 자지? 나 할 말이 좀 있어서. 학교 점심시간이야? 무슨 할 말? 저 엄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엄마가 동네에서 고스톱을 치는데 판돈이 좀 커졌었나 봐.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하셨나 봐, 지속적으로. 뭐? 도박을 하셨단 말이야? 그것도 지속적으로? 얼마 동안? 돈은 얼마 빌리셨는데? 우리 엄마가 도박할 사람은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동네 친구들하고 고스톱 치신 거지. 돈은 한 1억 5천 정도 빌리셨나 봐. 근데 캐피탈이라 이자가 엄청 세서 감당이 안 되시는 듯해. 그게 도박이지 뭐야? 그리고 1억 5천? 그걸 다 우리가 갚아야 하잖아. 원금이며 이자까지.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경제에 박지 못하다 보니 본인도 이자 나가는 거에 놀라셨나 봐. 어떡해 정말.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 돈 문제가 대체 몇 번째야? 맨날 우리 엄마 하면서 다 수습해드리고 오빠도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떡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렇게 사시는 것도 안쓰러운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 누가 들으면 오빠 엄청난 재벌인 줄 알겠다. 그리고 오빠 정관 수술은 왜 안 해? 딸 쌍둥이 낳고 이제 아기 그만 낳기로 했잖아. 아, 그거 우리 엄마가 아들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은 수술하지 말라고. 뭐? 그것도 어머님 말대로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다 상의된 거잖아. 셋째가 반드시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또 임신하면 어떡하라고. 대체 어디까지 엄마 말대로 할 거야? 오빠 이렇게까지 마마보이였어? 마마보이? 남자 자존심 긁는 소리 할래? 난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길 뿐이야. 그럼 가족인 나와 우리 딸 쌍둥이들도 좀 소중히 여겨줘 봐. 사치에 도박까지 하는 어머님한테 돈 다 퍼주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됐고. 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 도박 빚은. 내가 대출 급한 불은 껐어. 이미 대출까지 받아서 도박빚 갚아드렸다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됐다. 그만 얘기하자. 내가 돈 모아서 대출 갚을 테니까 신경 꺼. 1년 후. 언니, 나 사돈 어른한테 연락받았어. 뭐? 우리 시어머니 말하는 거야? 너한테 무슨 연락? 무슨 부동산 좋은 게 있다고 투자하라고. 뭐라고? 그걸 왜 너한테까지 연락하신 거지? 올 남편이 사업하니까 돈 좀 있어 보였나 보지. 빚 좋은 개 살고 있는데 말이야. 헐, 그래서 얼마나 투자하라고 하셔? 한 2억 정도? 개발 진행되고 있는 땅이라고 무조건 돈 번다고. 벌써 한 20명한테 투자금 받았다던데? 근데 언니,
우리 남편이 부동산 잘 알아서 한번 가보라 했더니 기획부동산 같다네. 이미 20명한테 돈을 받았다고? 기획부동산이면 사기 아니야?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돈 없다고 투자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했지.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 암튼 알았어. 거절한 거 잘한 거야. 미안하다 얘. 남편하고 상의 좀 해봐야겠다. 오빠, 혹시 어머님이 부동산 얘기 오빠한테 하지 않으셨어? 안 그래도 몇 주 전에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 한 군데 알려주셨어. 뭐? 그래서 돈 들였어? 응. 뭐 엄마가 쓰시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사두신다는 거니 좋은 취지잖아. 얼마 들였는데? 2억 정도? 뭐? 우리한테 2억이 어딨어서? 엄마가 워낙 강추하신 투자처라 내 퇴직금 일부를 빼서 투자했지. 뭐라고? 이서 남편이 알아봤는데 그거 사기성 짙은 기획부동산이래. 지금 우리 엄마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야? 착한 우리 엄마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 나 정말 못 참아. 그리고 그거 개발 한창 진행 중인 거야. ING라고 이미. 착한 우리 엄마? 정신 차려 오빠. 지금껏 어머님이 물 쓰듯 펑펑 쓴 돈이 얼마야? 나도 이제 못 참겠어. 내가 복직하면 내 돈도 고스란히 다 어머님 사고 친 거 수습하는 데 들어갈 텐데. 우리 서륜이 설아는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애들 다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테니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랑 같이 살아. 그 부동산 투자가 대박 나면 어쩌려고 사기로 몰아가는 거야? 너 지금 이혼을 원하는 거야? 그래 좋아. 나도 우리 엄마 욕하는 여자랑은 같이 못 살아. 6개월 후. 이현아, 잘 지내지? 이혼 다 마무리됐는데 왜 연락했어? 아참, 양육비는 왜 안 보내? 아, 미안. 내가 돈이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엔 꼭 보낼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엄마 사건이 자기네 경찰서로 배치됐다며? 안 그래도 어제 깜짝 놀랐어. 동료가 우리 시어머니 잡혔다는데 가서 아는 척하기도 뭐하고. 암튼 많이 수척해지셨더라. 내 마음이 찢어진다 정말. 돈이 뭔지. 우리 엄마가 돈이 급하긴 했었나 봐. 그래도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되지. 사용처 보니 남의 돈으로 그동안 잘 쓰고 다니셨던데. 자기야, 동료나 상사들한테 잘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최대한 선처받게 말이야. 부탁해. 내가 뭐 어쩌겠어? 솔직히 사기 당한 사람들이 불쌍하지. 그 돈 갖고 호화롭게 지내신 어머님이 불쌍하겠어? 내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아마 검찰로 넘어갈 거야. 자기야, 그래도 자기가 힘 좀 써줘. 돈이 웬수지. 우리 엄마는 아무 죄 없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죄가 없긴 뭐가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마 수사 후 검찰로 넘어갈 거야. 불쌍한 우리 엄마. 좀 도와줘 자기야. 제발. 됐고 양육비나 잘 보내. 나한테 이 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시어머니의 부동산 사기극은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 중입니다. 돈 뜯긴 피해자들이 불쌍하지. 그 돈으로 호화롭게 펑펑 써댄 시어머니가 불쌍한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전 남편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치가 지긋지긋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혼해서 더 이상 제 돈은 안 뜯기겠네요. 최소한의 양육비나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놈의 집구석 돈은 또 시어머니에게 다 들어가겠죠. 그냥 제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쌍둥이들과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시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시자도 싫어지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저의 결혼생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준아, 너 또 방에 틀어박혀 있니?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 뭐야, 지금 일하는 중인데. 일은 무슨, 또 게임이나 하고 있겠지. 이제 슬슬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원래라면 네가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말했잖아,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게임하는 게 일이야? 엄마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야. 게임과 관련된 일도 있다고 전에 한번 설명해 줬잖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일이라고 할 수 없어. 이해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좀 냅둬. 그리고 집안일 얘기할 거면 채아한테도 하든가. 왜 나한테만 그래? 채아가 집안일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 엄마가 일이 있을 때 밥도 해놓고 빨래랑 청소도 다 해놓는다고. 이렇게 잘하는 딸한테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아, 그래?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놓는 사람이 나라고 말해봐야 안 믿을 거잖아. 어머, 동생이 해놓은 걸 왜 네가 했다 그러니? 그러고도 오빠가 맞아? 그럼 채아한테는 일하라는 소리를 왜 안 하는 건데? 걔도 이제 벌써 28살이잖아. 이대로 쭉 백수로만 살다간 큰일 날걸? 채아는 자기가 가사 도우미라고 말하던데? 그건 그냥 일하기 싫다는 어줍잖은 핑계잖아. 실제 가사 도우미들한테 신뢰 아니야? 적당히 해. 너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주제. 네 얘기만 쏙 빼놓고 남 운운하지 마. 채아는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하니까 괜찮아. 신부 수업 같은 거지 뭐. 채아처럼 예쁘고 조신한 여자애는 시집만 잘 가도 그만이야. 일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셔? 아니 그보다 너는 네 앞가림부터 좀 해.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집에만 틀어박혀서 뭐 하는 거니? 그러다가 결혼도 못한다. 일 잘하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돈도 나름 잘 벌고 여자친구도 있어.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봐, 안 믿잖아. 너 자꾸 그럴 거면 그냥 집 나가서 혼자 살아. 헐, 내가 나가도 상관없겠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똑바로 못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는데? 엄마야말로 나중에 후회도 난 모른다. 그래, 너는 네가 잘난 줄 알지? 너야말로 좀 후회도 해보고 그래야 돼.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한 게 잘못이긴 했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겪어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너도 한번 맛을 봐야 알지. 1시간 후. 오빠, 뭔데? 할 말이 있으면 내 방으로 와서 하면 되잖아. 엄마도 그렇고 집에 같이 있으면서 귀찮게 왜 일일이 카톡으로 말하는 거야? 오빠 방에서 썩은 내 날까봐 못 가는 거지. 매일 청소하거든? 적어도 네 방보다는 훨씬 깨끗하겠구만. 아, 됐고. 아까 엄마랑 카톡할 때 쓸데없는 말 안 했지? 쓸데없는 말? 집안일은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했잖아. 그거 엄마한테 찌르거나 한 거 아니지? 말해봐야 믿지도 않아. 그래? 그럼 됐어. 이제 됐지? 나 일하는 중이야. 또 게임하면서 일한다고 뻥치네. 그따구로 사니까 엄마한테 혼나지. 남 얘기하기 전에 자신부터 좀 돌아봐, 제발. 그게 무슨 말이래? 모르겠으면 생각을 좀 해. 지가 잘난 줄 아나 봐. 아, 맞다. 나 이번 주말에 선보기로 했어. 헐, 진짜로? 남자가 은행 다닌데 사진 봤는데 엄청 잘생겼더라. 근데 그 사람이 조신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 완전 나잖아 그거. 집안일은 다 나한테 떠넘기기만 하고 하다못해 청소 한번 해본 적이 없으면서 무슨? 그거야 항상 그랬던 오빠가 하면 그만이잖아. 뭐래? 결혼하게 되면 여기 근처에 신혼집 차릴 거니까 남편 일 나가면 오빠가 와서 집안일 좀 해줘. 너 지금 뭐라는 거냐? 어차피 오빠는 결혼 못할 텐데 그냥 동생이나 도와주면서 살라고. 나 여자친구 있다고 몇 번을 말하냐. 뭐야?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야.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믿어줄 것 같아? 진짜 망상하는 것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겠다. 그래. 여튼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세상 일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갈 것 같냐? 당연하지. 앞으로도 집안일 잘 부탁해. 3달 후. 현준아, 이거 보면 연락 좀 줘. 뭔데? 너 지금 어디 사니? 왜? 엄마한테 주소 정도는 알려줘야지. 알려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기 현준아. 뭔데? 혹시 엄마 계좌에 매달 80만 원씩 보냈었니? 그걸 이제 알았어? 실은 통장 정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 입출금 내역을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아, 그래? 하긴 ATM으로 뽑아봐야 잔고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하겠네. 네가 집을 나간 후로 생활비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통장 정리를 해본 거야. 그러다 내가 입금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는 건가 보네. 근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참 웃긴다. 채아가 하도 집안일을 야무지게 잘하니까 알아서 잘 조절해주고 있는 줄 알았거든. 언제부터 돈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야? 한 5년은 더 됐을걸? 그렇게 오래됐니? 그보다 더 전에는 나도 직장이 없었으니까 좀 더 적게 보내긴 했지만 그때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은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고 있어. 그럼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었나 보네? 그렇다니까. 근데 예전부터 계속 말했었잖아. 엄마나 채아나 무슨 망상병 환자 취급하면서 무시하긴 했지만 이래봬도 시나리오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벌고 있다고. 그랬구나. 그리고 전에 채아 선 봤었잖니. 조신하고 가정적인 부분을 어필해서 그 남자랑 사귀기 시작했는데 할 줄 아는 집안일이 하나도 없어서 차였나 보지? 그래, 맞아. 그래서 채아가 다 털어놓더라. 집안일도 원래 네가 다 해왔던 거라고. 내가 말했지. 현준아, 집으로 다시 오지 않을래? 왜? 집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야. 아, 그래? 하긴 엄마도 원래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빠한테 다 떠넘기기만 했잖아. 현준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쭉 내가 집안일을 해왔다는 것도 모르고 채아가 하는 거짓말만 믿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뭐. 그래도 엄마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채아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만든 요리를 채아가 그냥 데워서 접시 위에 담았을 뿐이야. 그럼 아침은 토스트기에 빵 굽고 우유 따르는 것 정도는 채아도 당연히 하지. 계란 후라이랑 샐러드는 내가 전날에 미리 만들어둔 거고 그냥 채아는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집안일이라도 잘하고 있는 척을 했던 것뿐이야. 그랬던 거구나. 난 그런 집안 상황이 걱정돼서 일부러 본가에서 지냈던 건데 나를 내보낸 건 엄마야. 현준아, 안 가. 왜? 여자친구랑 동거하는 중이거든. 뭐야?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진짜였어? 진짜 몇 번을 말하냐고. 그럼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도 돼. 싫어. 왜? 내 여자친구한테 집안일 떠밀고 나 몰라라 할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설마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러겠니? 말해두는데 내 여자친구는 민영이야. 민영이라면 걔 말하는 거야? 채아 고등학교 동창? 맞아. 그래?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됐네. 민영이는 채아 절친이잖아. 아, 채아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털어놓은 게 없나 봐? 왜? 뭔데? 학교 다닐 때 채아가 항상 숙제를 민영이한테 시켜서 지가 한 것처럼 하고 다녔어. 뭐? 그리고 당시에 민영이가 사귀던 남자친구도 채아가 빼앗은 적도 있고. 빼앗아? 그리고 이건 증거가 없어서 그냥 후지부지 넘어가긴 했지만 시험 볼 때마다 컨닝했었고 교사를 몸으로 유혹해서 시험 문제를 빼냈다는 소문도 있더만. 아니, 우리 채아가 그런 짓을 했다고? 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채아는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애였다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 민영이나 나나 채아한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그때 내가 집을 나간 건 이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게 다 뭐야? 하여간 내가 집에 돌아갈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현준아, 엄마나 채아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내 말은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다들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 주제.
내가 매달 돈을 보냈다는 사실조차 몰랐잖아. 현준아, 그건 나를 이해해주는 건 아빠뿐이었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 이쯤 하면 됐잖아.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현준아, 그럼 하다못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만이라도 알려줘. 싫어. 그럼 매달 80만 원씩 보내던 것만이라도 계속 줘.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 내야 돼서 안 돼. 그리고 엄마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태지 않아도 큰 문제 없지 않아? 실은 엄마 일 그만뒀어. 응? 그만뒀다고? 그래서 부장님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청구당했거든. 뭐 위자료라니 설마 외도했어? 아 그게 와 우리 집안 여자들은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이야? 안 되겠다. 그냥 아예 연을 끊고 살던가 해야지. 아니 현준아. 아 맞다. 아빠 영정사진 내가 가져왔다. 영정사진을? 역시 몰랐나 보네. 집을 나온 지 3달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다 싶었더니만.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 영정사진이 사라졌다는 것도 모르고 사네. 아니 그래 영 끊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안녕. 그 후에 채아가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제게 카톡으로 장문의 욕설을 퍼부었는데 말의 내용이 너무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횡설수설하고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 후에 아예 핸드폰 번호랑 카톡 아이디도 바꿔버리고 지금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영이는 본가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주소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아빠 쪽 친척들과 민영이의 부모님께만 알려놨으니 엄마와 채아가 갑자기 찾아올 걱정도 없습니다. 제 친구에게 들은 말로는 후에 본가는 경매에 넘어갔고 엄마랑 채아는 근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예전에 살던 본가 앞을 지나가는 둘의 모습이 이웃 사람들의 눈에 한 번씩 목격된다고 합니다. 지혜 엄마, 지혜 대학 어디 갈지 정했대? 안녕 민서 엄마. 원서 넣었대. 어디 간대? 저번이랑 똑같아. 요리 전문대 가고 싶대. 허, 정말? 내가 그렇게 4년제 보내라니까. 그래도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면 됐다고 봐. 아니. 근데 요새 전문대 나와봐야 쓸모도 없다니까. 민서는 대학 간다고 그랬나? 당연하지. 우리 딸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지. 인생 편하게 살게 하려면 대학교는 보내줘야 하니까. 그래, 본인이 원하면 된 거지. 지혜는 어릴 적부터 꿔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 요리 전문대를 고른 거야. 졸업하고 자기 뜻대로 일할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래도 역시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편하게 할 거 아니야. 좋은 대학을 갈 기회를 벌써부터 포기하는 지혜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네. 그러고 보니까 민서는 어느 대학 쓴다고 그랬지? 당연히 A대지. 그렇구나. 명문대 가고 싶은가 보네. 하긴 지혜 성적으로는 A대는 못 가겠구나. 민서는 똑똑하잖아. 뭐 그렇지. 아무래도 선택지가 전문대밖에 없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긴 하지. 뭐 우리 지혜도 본인이 좋아서 고른 길이니까. 그래. 근데 예준이는 어디 가는지 혹시 알아? 예준이? 민서가 궁금해하더라고. 궁금하면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아? 글쎄 물어봤는데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야. 지혜 엄마 뭐 아는 거 있으면 알려줘. 그래도 남의 집 얘기라서 내가 말해주기가 좀 그래. 말 못하는 거 보니까 A대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서랑 지혜 둘 다 예준이를 좋아하잖아. 그래? 왜 모른 척을 하고 그래? 속이 훤히 다 보이는구만. 속이 보인다고? 예준이랑 지혜가 친하니까 마음 났어? 나한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예준이도 민서랑 같은 대학을 간다는 뜻이지 뭐겠어. 아니, 그니까 남의 집 정보를 함부로 막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뭐 A대임은 틀림없겠지. 예준이 같은 애가 아니면 누가 A대에 어울리겠어? 진학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로 정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어머,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지혜가 시작도 전에 패배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응원해 줄게. 대학 수험 합격 발표 후
지혜 엄마, 민서 A대 붙었어. 축하해. 이제 좀 안심되겠네? 그러게. 그래서 지혜는 어느 대학교야? 아, 지혜는 4년제가 아니라 아, 맞다. 미안. 그랬었지. 지혜는 전문대 간댔지 참. 괜히 물어봐서 미안해. 나는 부모로서 그래도 4년제를 보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깜빡하고 물어봤네. 지혜는 본인의 의지로 전문대 가는 거야. 하긴 성적이 안 되면 선택지는 그 정도밖에 없겠지. 민서가 잘 돼서 되게 미안하다 야. 지혜 같은 패배자 인생이 참 딱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밖에 못 가르친 지혜 엄마 책임이니까 앞으로 험난하지만 힘내길 바래. 그래. 맞다. 고등학교 졸업식 끝나면 우리는 가족끼리 오키나와에 놀러 가기로 했어. 민서 졸업이랑 대학 합격 기념으로 여행 가려고. 대학 입학 직전까지 쭉 거기에 머무를 거야. 그래, 좋겠네. 자기네는 어디 놀러 가? 딱히 예정 없어. 그래? 봄부터 지혜 자취할 거라서 준비하느라 바쁘거든. 어머, 학교가 많이 멀어? 여기서 편도로 3시간 거리에 있어. 어머머,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전문대도 없을 정도로 성적이 안 되는구나. 지혜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교가 집 근처에 없었을 뿐이야. 그래, 그런 셈 치지 뭐.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켰다는 건 인정하기 싫을 테니까. 부모로서는 참 안타깝지. 그래도 너무 자신을 탓하지는 마. 그러고 보니 예준이는 A대 붙었나? 응? 분명 붙었겠지 뭐. 민서가 그러던데 예준이가 경제학과 넣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고?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 가겠다고 막 그랬었거든. 둘이서 같이 캠퍼스 라이프도 즐기고 참 좋겠다. 그치? 글쎄.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이제 합격 기념으로 외식하러 나갈 거야. 안녕. 2월 졸업식 후. 지혜 엄마, 우리 이제 여행 출발한다. 거의 대학 입학 직전까지 놀다 올 예정이야. 잘 다녀와. 기념 선물 아무거나 사다 줘도 상관없지?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잘 놀다 와. 참 쌀쌀 맞긴. 내심 부러워하는 거 다 알아. 그럼 다녀올게. 2월 하순. 지혜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서 엄마? 여행 중이었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 예준이가 A대 경제학과가 아니라니 어떻게 된 거냐고. 아까 민서가 예준이한테 연락했더니 다른 대학이라고 그러더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뭐야, 설마 지혜 엄마 알고 있었어? 뭐 그렇긴 하지. 너무하잖아. 저번에 지혜 엄마가 예준이 A대 간다고 하길래 철석같이 믿고 민서한테 말했단 말이야. 결국 나한테 거짓말쟁이네 뭐네 하면서 민서랑 싸웠잖아. 나 예준이가 어디 간다고 말한 적 없는데? 말했잖아. 내가 남의 집 얘기라서 내가 말해주기가 좀 그래 라고 말했더니 민서 엄마가 숨기는 거 보니까 A대네 하면서 멋대로 생각하고 믿은 거잖아.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민서한테 말한 건 민서 엄마지 내가 아니잖아. 책임 전가하지 마. 뭐? 확실한 정보를 전해주지 않은 자기 탓이지. 근데 있잖아 민서 엄마. 뭐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늦었어. 실은 지금 예준이도 같이 있거든? 뭐? 무슨 말이야? 오늘 아침부터 지혜 이사 가는 거 도와주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예준이는 민서 남자친구가 되려란 말이야. 민서는 쏙 빼놓고 둘이 더 친해지겠다고 그런 수 쓰는 거 진짜 치사하다. 민서가 불쌍하지도 않아? 얘기 좀 끝까지 들어줄래? 어디 수준도 안 되는 집안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들어봐. 민서에 대한 중요한 얘기니까. 뭔데? 지금 아직 여행 중이라고 그랬지? 응, 맞아. 대학 등록은 다 끝내고 간 거 맞아? 응? 뭐야? 엄청 분위기 잡길래 난 또 뭔가 했네. 이러니까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돌아가자마자 할 거야. 그니까 아직 안 했다는 거네? 설마 지금 나한테 뭐 지적하려는 거야? 미쳤나봐. 감히 지금 누구를 나무라는 거야? 왜 저런데? 민서 거기 있어? 응, 같이 있지. 민서 지금 괜찮아? 뭐가? 진정하고 들어. 말이나 해 빨리. A대 입학 등록 기간은 이미 끝났어.
뭐? 예준이가 아까 민서랑 연락하면서 이상하다 싶었다는데 마감일을 민서한테 말해줬더니 그 후로 답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민서 괜찮은 거 맞아? 어? 아니 잠깐만, 이런 건 그냥 2월 중에 하면 그만 아니야? 입학 등록에 관한 서류 안 읽었어? 어? 잠깐만, 뭐야? 그럼 설마 민서 이제 A대 못 간단 말이야? 얼른 대학 측에 연락해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지혜 엄마, 부탁 좀 하자. 지금 얼른 민서 입학 등록 좀 해줘. 어? 내가? 오늘은 돌아가는 비행기도 없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아니, 나한테 부탁을 해봐야 등록할 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랑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아? 뭐? 민서랑 아무 관련도 없는 나한테 부탁해도 한계가 있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사정이 딱하긴 한데 어쩔 수가 있나. 안 돼. 하여튼 얼른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해결돼? 그건 대학 측이 어떻게 해줄지에 따라 다를 테니 나야 모르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도 안 돼. 그 후 민서 엄마는 일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꽤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칠 일이 생기는데 저와는 얼굴을 마주하기 싫은 건지 어색해하며 휙 도망가 버리곤 합니다. 민서는 결국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예준이한테도 제대로 차여버리는 바람에 다시 대학에 도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쭉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요리 전문대에 들어간 제 딸은 2년 후에 무사히 졸업했고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꿈이었던 요리사로서의 길을 걸으며 매일 활기차게 잘 살고 있습니다.